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목 교수입니다. 제랑 같이 지금 1장부터 3장까지의 강연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 관련돼서 두 군데의 현장 기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카메룬에서의 앞으로 이제 해야 될 특히 제가 강연했고 제가 전공하고 분야에 있는 수산물 가공과 수산물 안전 관리에 있어서 앞으로 카메룬에서 어떻게 액션 플랜을 통해서 관련된 분야에 저와 관련된 분야 그리고 제가 강연한 분야에 관련된 분야에서 카메룬에서의 수산업에서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세미 액션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강연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서 제가 드렸던 강연 내용을 중심으로 잠깐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수산물 가공과 수산물 안전 관리를 하나로 묻혀서 정리를 했고요. 이제 보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소비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 또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수출과 수입과 같은 국제 기업 양도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말은 결과적으로 이런 수산업 분야는 특히 수산 가공업 분야는 카메룬이라는 국가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국익을 창출하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 한국의 경우 같은 경우도 이런 수산 또는 수산 가공업을 통해서 지금 많은 경제적인 이제 이득을 창출하는데 수산업이 상당히 많은 공헌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좀 더 수익이 높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단순 가공 형태가 아니라 좀 더 이제 가공 기술이 들어간 고차 가공식품, 즉 부가가치가 증대되는 가공 제품 형태로 개발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매수를 위해서라도 수산물에 관련된 품질과 또 안전 관리와 관련된 것들이 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도와 체계를 이제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1장과 2장에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이제 햇삽 가공 공정에서 이야기를 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죠. 햇삽이 왜 중요하냐? 결국은 수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의 생산량을 증대를 하고 그다음에 가공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걸림돌이 뭐냐면 결국은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이제 안전관리 기준들입니다. 이런 안전관리 기준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햇삽은 식품 안전과 관련된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햇삽이 없으면 사실은 이제 수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햇삽은 또 하나가 이런 햇삽의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현재 단계에서는 햇삽을 도입을 할 수만 있다면 이제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햇삽이고요. 햇삽은 기본적으로 선제적 안전관리 시스템이고 공정 관리를 통해서 위호수를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이제 체계다 시스템이라고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이런 강연을 바탕으로 제가 먼저 액션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카메룬에서의 현재 수산업 관련 현황, 특히 지금 제 강연 주제와 관련된 가공이라든지 수산물 가공이라든지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번 잠깐 리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앞서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카메룬 정부 같은 경우도 수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다. 국민들의 먹거리 자원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또 우리가 국부라든지 국익을 창출한 수단으로서 수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가 인식은 하고 있어, 중앙정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경제력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인력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가 인프라 부족 등이라든지 이런 체계적인 부족, 시스템 부족 등에 의해서 사실은 국가가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해나갈 수 없든 진행해 나갈 수 없는 한계는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이제 생산에 종사하는 이제 어민들의 의식 수준이 사실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수산물 안전 관리에 중요했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중앙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야기에 대한 것들 어민들 단계에서도 조금 설득이라든지 수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이제 카메룬에서 수산물 생산량의 증대도 중요하지만 이제 품질 관리라든지 안전 관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미흡한 실정이다라는 것들이, 물론 일부는 국가 기관이 책임에 대해서 뭐 수산물 검사라든지 품질 기준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판단은 상당히 그 수준이 너무 낮다.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는 사실 외국에 수출하기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수산 가공품 형태를 봤더니 대부분의 가공품의 형태가 현재 여러 가지 뭐 가공 기술의 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상당히 이제 경제적인 이제 투자를 소요되는 것들이 많아서 이겠지만, 전체 이제 대부분의 이제 가공품들이 뭐 훈연이라든지 뭐 건조라든지 염장과 같은 이제 단순 가공 제품, 즉 부하 가치가 낮은 가공 제품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이제 바탕으로 제가 제 개인적인 카메룬에서의 수산업을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방향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뭐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산량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획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이라든지 양식 산업 기술을 개발 통해서 수산물 생산량 자체를 이제 증대시켜야 된다. 그 제가 이제 앞서 일장에서 강연을 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그 해수면에서의 어획량은 매년 좀 증가하고 있는 고무적인 현상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양식 쪽 분야에도 투자를 많이 해서 양식 쪽의 생산량을 좀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량을 증가를 통해 생산량이 증가된 수산물들은 다시 앞서 말씀드렸던 부가가치가 낮은 가공 제품이 아니라 가공 기술이 가미된 고부가 가공 제품 형태로서 이제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개발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품질 관리라든지 해석과 같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입국에서의 안전관리 기준에 충족하는 수준의 제품 가공제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수출하게 된다면 상당히 이제 카메룬에서의 수산업을 통해서 국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수산업 안전관리의 기준인 해썹 시스템을 개발해서 조기에 정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 부경대학교와 해업협력센터의 연구팀, 그리고 또 코이카가 실제로 이제 카메룬과의 카운터 파트너들과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미션을 나눠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앞서 제가 강조드렸던 아마 제 이제 이런 요소들, 이러한 제가 말씀드릴 세미 액션 플랜에서 전제 조건은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양식을 통해서든 어획을 통해서든 수산물의 생산량을 증대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증대된 수산물을 가지고 제가 제시된 내용들은 이제 첫 번째가 단순한 가공 제품이 아니라 가공 기술이 결부가 된, 또 결합이 된 고부가 가공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고부가 가공 제품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인가 필요한가? 먼저 전문 연구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제시해둔 것처럼 수산 가공 분야에서 이런 고부가 가공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연구 인력에 대한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러한 트레이닝을 개발 통해서 카메룬의 현실에 부합하는 고부가 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가공 제품들을 개발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들을 양성하는데 또 저희 부경대학교라든지 해업협력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처럼 이제 카메룬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산물과 관련된 품질 관리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 관리 기준이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의 눈높이에 맞는 정도 수준까지인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수산물 품질 관리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 관리 기준에 대해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정도 수준으로 올리는데 저희들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코이카와의 이제 뭐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비대면을 하게 되지만 비대면 특성상 그 효과는 확연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잠잠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카메룬에 계시는 수강생 여러분들이 한국에 방문을 하셔서 한국에서 어떻게 선진적으로 시스템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 생산장에서 어떻게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공 기술들을 개발해서 그런 개발된 가공 기술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제품화까지 하는 데까지 여러분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이런 인바이테이션 프로그램이 상당히 워크숍 같은 것들이 초청 연수 프로그램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카메룬에서는 수산업 발전을 하기 위해서 뭐 수산 가공이라든지 위생 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분야에서 카메룬에서의 수산업 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는 데서도 저희들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앞에서 다른 영역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수산물 가공이 되었든 양식이 되었든 안전관리가 되었든 이와 관련된 가공 인력을 양성하는데, 또 가공 인력을 양성하고 이 인력들이 실제로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가공 설비라든지 장비들을 저희들이 또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코이카랑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자,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수강생 여러분들이 또 별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또 다른 교수님이라든지 박사님들이 강의 듣고 거기에 대한 많은 액션 플랜에 대한 것들을 도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언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또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